서울의 밤은 뜨겁고 강남의 클럽 거리는 심장이 뛰는 리듬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혼잡한 사람들 사이를 뚫고 클럽 문을 열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냥 조용히 술이나 한잔하자.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바에 앉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계획을 비웃듯 그를 전혀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민재는 28세.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는 늘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왔다.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벽 속에서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야 했다. 게이임을 알면서도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가족, 친구, 동료구 누구도 그의 진짜 모습을 몰랐다. 클럽은 그에게 유일한 해방구였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의 이름을 묻지 않았고 그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다. 그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준혁. 32세. 자신감 넘치는 프리랜서 포토그래퍼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자유로운 태도는 클럽 안의 모든 시선을 끌었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쳐다봤다. 준혁은 민재의 시선을 느꼈는지 곧장 그에게 다가왔다. 혼자야? 준혁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도발적인 울림이 있었다. 민재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같이 있어줄까?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민재 옆에 앉았다. 그 순간 민재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다. 준혁은 민재의 긴장한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긴장 풀어. 그냥 술 한 잔 같이 마시자고.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준혁은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난 게이야.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 준혁은 담담히 말했다. 민재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넌 어때?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준혁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민재는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민재는 얼버무렸다. 하지만 준혁은 민재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그는 민재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여기선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밤이 깊어지며 클럽은 더욱 뜨거워졌다. 민재와 준혁은 술을 마시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음악에 몸을 맡겼다. 민재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준혁의 손이 그의 허리를 감싸자 민재는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재의 바지가 갑작스럽게 흘러내렸다.
클럽의 격렬한 춤 속에서 그의 벨트가 풀린 것도 모르고 그는 순식간에 속옷만 입은 채로 사람들 앞에 서 있었다. 클럽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웃음과 야유로 터져나왔다. 민재는 굴욕감에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황급히 바지를 올리며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준혁이 그의 팔을 잡았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준혁은 민재를 진정시키며 자신의 재킷을 벗어 민재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 순간 민재는 준혁의 따뜻한 눈빛에 끌렸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 굴욕적인 순간은 민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준혁에게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며 클럽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온 민재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준혁은 그를 따라 나왔다. 왜 도망치는 거지? 준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난 그냥 부끄러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어. 준혁은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럼 같이 찾아보자. 내가 누구인지. 그 말은 민재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준혁과 함께 서울의 밤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민재는 준혁과 함께 강남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 네온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지만 민재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클럽에서의 굴욕적인 순간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괜찮아. 민재야. 그런 일은 누구나 겪을 수 있어. 준혁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민재를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난 그냥 조용히 술 한잔 하려던 거였어. 준혁은 웃으며 민재의 어깨를 툭 쳤다. 그 사람들이 널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널 정의하는 게 아니야. 넌 너야.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민재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두 사람은 한강 근처의 조용한 벤치에 앉았다. 민재는 준혁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준혁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는 20대 초반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닫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커밍아웃했다. 쉽지 않았어. 부모님은 날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했지. 준혁은 담담히 말했다. 민재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숨기느라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 당당한 척하는 거야. 준혁은 웃으며 말했다.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날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날 사랑해 줄까? 그의 말은 민재의 가슴을 울렸다. 그들은 한강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적인 환경 속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그래서 숨겼지.
준혁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숨기는 건 내 자신을 가두는 거야. 넌 자유로울 자격이 있어. 그의 손은 따뜻했고, 민재는 그 따뜻함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 순간, 민재의 전화가 울렸다. 회사 동료였다. 민재야. 어디야? 내일 중요한 발표 준비해야지. 민재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너, 회사에서 어때? 준혁이 물었다. 민재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냥 평범하지. 아무도 내 진짜 모습을 몰라. 그럼 보여줘. 준혁의 말은 도전적이었다. 너 자신을 보여줘. 조금씩이라도. 민재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준혁과 헤어지며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준혁의 말로 가득했다. 집에 도착한 민재는 거울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난 누구지? 준혁의 당당함은 민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다음 날, 민재는 회사로 출근했다. 그는 늘 그랬듯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준혁과의 만남으로 가득했다. 그는 준혁의 연락처를 저장하며 다시 만날 용기를 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민재는 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시 만날까?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준혁의 답장은 간단했다. 내일. 한강에서 보자.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다. 민재는 한강공원에서 준혁을 기다렸다. 가을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준혁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고민하며 초조하게 손을 꼬았다. 준혁은 약속 시간에 맞춰 나타났다. 그는 캐주얼한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강렬했다. 왔네.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민재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민재는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 어제. 고마웠어. 클럽에서. 날 도와줘서. 준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근데 넌 왜 그렇게 부끄러워해? 그의 질문은 직설적이었다. 민재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난 그냥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신경 쓰여. 민재는 솔직히 말했다. 특히 내가 게이라는 걸 알면? 준혁은 걸음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봤다. 그럼 네가 먼저 너 자신을 받아들여. 그게 시작이야.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민재는 준혁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다. 그는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다. 넌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
민재가 물었다. 준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쉽지 않았어. 나도 많이 싸웠지. 가족, 친구, 사회, 모두와. 준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털어놓았다. 그는 20대 초반에 커밍아웃한 후 가족과의 갈등을 겪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집에서 쫓아냈고 그는 몇 년간 혼자 힘으로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냈다. 민재는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그는 준혁의 강인함에 끌렸다. 넌 대단해.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대단한 거 없어. 준혁은 웃으며 말했다. 그냥 내가 나로 살고 싶었을 뿐이야.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아래에서 멈췄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민재는 준혁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민재야. 준혁이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너도 할 수 있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 순간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준혁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함은 그의 두려움을 녹여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민재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그의 어머니였다. 민재야. 이번 주말에 집에 와. 가족 모임이 있어.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가족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용기가 없었다. 그는 준혁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 집에 가봐야 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잊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민재는 준혁과 헤어지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준혁의 말은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 민재는 주말을 맞아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그의 집은 늘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민재에게는 숨막히는 공간이었다. 그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했고 민재는 그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 가족 모임은 평소처럼 따뜻했지만 민재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그의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민재야. 언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건지. 그 질문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준혁으로 가득했다. 준혁의 당당함. 그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의 말 넌 혼자가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는 준혁에게 전화했다. 나 가족 모임 다녀왔어. 근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 준혁은 그의 목소리에서 떨림을 느꼈다. 무슨 일인데? 말해봐.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우리 부모님. 내가 게이라는 걸 알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난 그냥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 준혁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민재야. 부모님의 기대도 중요하지만 내 행복이 더 중요해. 넌 내 삶을 살아야 해. 민재는 그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다음 날, 민재는 준혁을 다시 만났다. 그들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준혁은 민재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고 물었다. 무슨 고민이야? 민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 회사에서 커밍아웃 하고 싶어. 근데 무서워.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큰 결정이야. 하지만 내가 준비됐을 때 내가 곁에 있을게. 민재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준혁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그에게 끌렸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홍대의 거리를 걸었다. 거리 공연자들의 음악이 그들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그날 밤, 민재는 준혁과 함께 그의 아파트로 갔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난 안월 좋아해. 근데 이 감정이 맞는지 모르겠어. 준혁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가 느끼는 게 진짜야. 그걸 믿어. 그 순간 민재는 준혁에게 키스했다. 그들의 첫 키스는 떨림과 열정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민재는 회사에서 동료의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누군가 클럽에서의 일을 퍼뜨린 것이었다. 민재는 회사에서 점점 더 불편한 시선을 느꼈다. 동료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클럽에서 민재가 그거 진짜야. 민재는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췌했다. 그는 준혁에게 전화했다. 준혁아, 회사에서 소문났어. 그날 클럽에서 있었던 일. 준혁은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왔다. 그는 민재를 회사 근처 카페로 데려갔다. 민재야. 괜찮아. 소문은 그냥 소문일 뿐이야.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그냥 소문이 아니야.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봐. 준혁은 민재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내가 그들에게 보여줘. 내가 누구인지. 민재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으려 했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그는 회사로 돌아가 조용히 업무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의 상사는 그를 불러냈다. 민재 씨. 최근에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해. 상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는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이제 어떡해? 준혁은 바로 답장했다. 내일. 나와. 같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다음 날. 민재는 준혁과 함께 서울 도심의 공원을 찾았다. 그들은 잔디밭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준혁은 민재에게 자신의 커밍아웃 경험을 더 자세히 들려주었다.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내가 날 숨기지 않기로 했을 때 세상이 달라졌어. 민재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나로 살고 싶어. 그 순간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회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로 했다. 그는 두려웠지만 준혁의 곁에서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재는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 게이야. 그리고 그걸로 행복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동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이는 그를 지지했고 어떤 이는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민재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그날 밤 민재는 준혁과 함께 한강에서 불꽃놀이를 봤다. 그들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준혁아. 네가 날 살렸어. 준혁은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넌 스스로 날 살렸어. 민재의 커밍아웃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 회사에서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준혁은 그의 가장 큰 지지자였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주말마다 서울의 곳곳을 돌아다녔다. 남산타워, 북촌 한옥마을, 이태원의 작은 바그들은 함께 추억을 쌓았다. 민재는 준혁과 함께 있을 때마다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민재의 부모님은 그의 커밍아웃 소식을 들었다. 그의 어머니는 전화로 울며 말했다. 민재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래? 민재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었다. 그는 준혁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준혁은 민재를 안으며 말했다. 가족은 시간이 필요해.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마. 그냥 너 자신을 보여줘. 민재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부모님과 대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주말에 다시 집으로 갔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차갑게 맞이했다. 민재야. 이건 우리 가문의 수치야. 그의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아빠. 엄마. 저는 그냥 행복하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받아들여 주세요. 그의 부모님은 즉시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꾸준히 부모님과 대화하려 노력했다. 한편, 민재와 준혁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민재는 준혁의 사진 작업을 도우며 그의 열정을 공유했다. 준혁은 민재에게 세상을 더 넓게 보라고 가르쳤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했지만 강렬했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반대라는 벽에 부딪혔다. 어느 날, 민재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해외로 파견될 기회를 얻었다. 그는 준혁과 이 이야기를 나눴다. 가야 할까? 민재는 망설이며 물었다.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원하는 거라면? 가. 내가 기다릴게. 민재는 그의 말에 눈물이 났다. 그는 준혁을 안으며 말했다.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준혁은 웃으며 말했다.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도 너랑 같이 갈 방법을 찾아볼게. 민재는 해외 파견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일본 도쿄로 6개월간 파견될 예정이었다. 그는 이 기회가 자신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알았지만 준혁과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준혁은 민재를 응원했다. 이건 내가 꿈꿔왔던 기회야. 놓치지 마. 그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준혁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싶었다. 그는 출국 전 마지막 주말을 준혁과 함께 보냈다. 두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제주의 푸른 바다와 바람은 그들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그들은 해변을 걸으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난 언젠가 세상 모든 곳을 여행하고 싶어. 준혁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내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어. 민재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너랑 같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은 제주에서 보낸 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 준혁은 자신의 카메라로 민재의 웃는 모습을 담았다. 민재는 준혁의 사진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다. 출국 날. 준혁은 민재를 공항까지 배웅했다. 민재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기다려줘. 꼭 돌아올게.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난 항상 여기 있을게. 민재는 도쿄에 도착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준혁과 매일 연락했다. 그들의 대화는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도쿄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그는 외국인으로서의 낯선 환경과 언어의 장벽에 부딪혔다. 그는 때때로 외로움에 휩싸였다. 하지만 준혁의 메시지는 그를 버티게 했다. 민재야. 넌 할 수 있어. 내가 믿고 있어. 준혁의 메시지는 민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민재는 도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6개월 후, 민재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공항에서 준혁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를 안았다. 너무 보고 싶었어.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준혁은 그를 꼭 안으며 말했다. 나도. 민재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회사에서 당당히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고, 그의 동료들은 점차 그를 받아들였다. 그의 부모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다. 그들은 여전히 그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민재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 민재는 그들의 노력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민재와 준혁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에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다. 준혁은 자신의 사진 작업을 이어갔고, 민재는 그의 매니저로 일하며 그를 도왔다. 그들의 스튜디오는 LGBT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다. 어느 날, 민재는 준혁과 함께 한강에서 산책을 했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그 벤치에 앉았다. 민재는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때, 클럽에서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난 지금의 내가 되지 못했을 거야.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난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삶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았을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민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받아들였고,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은 서울의 밤을 밝히는 불빛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